네,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 포스터, 박근혜 퇴진을 위한 탄핵 포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너무나 잘 알려지고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나오다가 이게 어디서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요. 충청 강원권 권역별 최고위원이고요. 그리고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기준입니다. 잘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8살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가장 낮은 차장서부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직국장으로서 중앙당을 경험했고, 그리고 강원도당으로 내려가 사무처장서부터 강원도당 위원장까지, 그리고 지금은 최고위원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원도는 그 부끄러움이 2배나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우리 강원도는 인구 3%밖에 되지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격차의 20%를 무려 20%를 강원도에서 얻어갔기 때문입니다. 인구 3%밖에 안 되는 강원도에서 무려 100만 표 표차가 난 대선에서 22만 표의 표차가 나도록 강원도가 참으로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와 더해서 지금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하는 그러한 의원이 우리 강원도의 주민의 대표로 아직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불량 감자가 되어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돼지 감자, 우량 감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꼭 노력해서 이 박근혜 탄핵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서 그동안 변방에서 소외받고 서름받았던 강원도가 발전의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될 것이며, 공화당서부터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강원도의 이 지긋지긋한 새누리당에 대한 짝사랑을 끝장내고 강원도 정치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땅의 주권자로서 명령하셨습니다.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 권한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회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 국회는 즉시 탄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탄핵을 즉시 실천해라. 지난 6주간 국민 여러분의 명령은 간결했고 선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사와 대한민국의 헌정사 그리고 국민 저항사를 관통하게 될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는 또 한 번의 국민 승리의 기록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주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현재 야당을 비롯한 무소속 국회의원 172명이 탑승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박계 국회의원까지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탄핵 열차에 탑승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내 탄핵 정족수가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여전히 탄핵을 모면하려 잔소를 부릴 것이며 남은 3일, 아니 탄핵 당일까지 하루하루가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그 어떤 꼼수로 이 도도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여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그 국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기필코 탄핵을 완성해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탄핵 열차의 동력은 100%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3당의 정파적 계산을 무력화시키고 탄핵의 단일 대오를 완성해 주신 것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또한 비박계의 6월 퇴진론을 무력화시키고 9.1 탄핵 동참을 이끌어낸 것도 야권의 협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촛불에 굴복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특히 우리 야권은 질서 있는 퇴진이나 개헌 문제 등은 절대로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국민의 정서와 무관하게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만들어진 대안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질서 있는 퇴진과 그 연장선에 있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 등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국민은 그만큼 분노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정치권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오직 탄핵 가결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촛불로 밝혀놓으신 그 역사의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선명하게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의 최고위원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온 국민의 힐링의 공간이며 대한민국 청정지역의 대명사입니다. 국정농단의 검은 그림자는 이 청정 강원도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강원도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의 의사를 폄훼하고 청정 강원도를 욕되게 하는 박근혜 최순실의 대표 부역자가 강원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저들에 의해 농단당하고 있을 때 올림픽 개최 지역의 국회의원은 최순실 일가를 보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춘천 지역구의 또 다른 국회의원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는 말로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200만 촛불을 폄훼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저급하고 천박한 바람으로는 숭고한 주권의식으로 피어올린 단 한 개의 촛불도 끌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려 주었습니다. 이들은 동계올림픽의 확산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춘천을 부끄럽게 했으며 강원도를 욕보인 장본인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국회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현역 의원 중 전국에서 유의하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거법에 대해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전국에서 딱 2명뿐인 검찰의 불기소 대상이 영광스럽게도 우리 강원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그 두 국회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채 게이트의 나팔수로서 최선봉에서 활약 중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권력에 기생하는 이유가 이런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판단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의 검찰 불기소에 대해
고법에 재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에 의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삼수 끝에 강원도민의 눈물과 염원으로 유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입한 최순실 일가의 정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폄훼하고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심판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재정 신청 내용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의 손길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저는 최순실 일가가 동계올림픽에까지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지만 다른 경기장에 비해 유독 개폐막식장의 공연률은 2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완공이 되고 테스트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는 경기장들이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해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들이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지저분한 촉수를 들이대고 각종 이권을 챙기려 했던 의혹의 중심에는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사가 있었습니다. 누슬리사는 최순실이 세운 더 블루케이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 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누슬리사가 개폐의식장 시설물 사업 참여를 시도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스위스의 누슬리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것을 직접 강요했고 컨셉이 맞지 않다는 조직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압력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반대로 누슬리사는 개폐의식장 건설 사업에서 최종 탈락되었지만 이로 인해 최종 결정이 무려 6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사업비는 367억 원이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참담한 사실은 이렇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건설 지연 문제조차도 사실은 이들이 빼먹으려 했던 이권 사업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순실 소유의 WK가 누슬리사와 손잡고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만 해도 5개 거점 지역에 체육관 건설 등의 사업이 준비 중이었고 그 외에도 누슬리 한국법인 설립 등 4건의 수백억대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사무총장을 맡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도 심각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장시호는 동계스포츠와 무관한 승마선수 출신입니다. 이 사단법인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같이 설립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설립 1년 남짓한 기간에 7억에 가까운 문체부 예산과 삼성에서 16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법인의 예상 운영에 문제가 제기됐지만 문체부는 지원만 할 뿐 운영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시호는 영재센터에 문체부와 삼성으로부터 후원받은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올림픽 이후 더 큰 이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철거하기로 예정되었지만 문체부가 이 경기장을 존치하기로 결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장 존치를 위한 설계 변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토목발주를 분리하느라 다른 경기장보다 착공이 3, 4개월가량이나 늦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장시호의 압력으로 올해 1월 강릉 빙상장을 연고로 하는 K스포츠 토토 빙상단이 창단됐고 이는 장시호가 올림픽 이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운영 수익을 챙기기 위해 문체부를 통해 올림픽 경기장 건설 사업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최근 문체부가 2억 7천만 원을 들여 졸속으로 제작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아라리오 평창도 차은택이 연루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네티즌 사이에서 싫어요 폭탄을 맞기도 했으며 평창보다 2년 뒤에 열릴 2020년 도쿄올림픽 홍보 영상과 비교되며 국가적 수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비 2억 7천만 원이 투입되었다고는 믿기 힘든 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5천만 원도 들지 않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상에 출연한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과 강릉시청 쇼트트랙 선수들은 출연료 한 푼 없었고 유류비는 고사하고 회식비로 5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합니다. 공익사업 적립금을 겨우 마련해서 지원했다는 영상으로 망신만 당한 문체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에 그치지 않고 최 씨 등은 제작비 규모 수백억 하는 올림픽 홍보 드라마까지 계획했다고 하니 기막힌 노릇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입해 각종 인권을 챙기려던 손길은 올림픽 홍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는 마스코트 선정에까지 뻗쳐 있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는 당초 호랑이와 곰이 선정되었지만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이 느닷없이 진돗개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조직위는 물론 IOC까지 반대하며 어렵게 수월한 반다비를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양호 전 올림픽 조직위 위원장이 직접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까지 날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최종 발표까지 또 수개월의 예산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는 진돗개까지 챙겨야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석연찮은 교체에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에 현 위원장까지 3명의 조직위원장이 교체된 것도 오방랑 주머니, 진돗개 마스코트, K스포츠재단 개인 문제 등으로 최 씨 일가와 문체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양호 전 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 문제가 최근 불거지면서 누슬리사의 사업자 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게 사퇴의 이유라는 의혹이 일었고 당사장인 조양호 회장이 90%는 맞다라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찍어내기 한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펼쳐지는 평창 1호는 급기야 투기와 불법 개발의 온상은 물론 정권 실세 특혜 의혹 중심에 들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순실 일가는 올림픽 붐이 일던 시기 평창 인근 주요 임야에 목장용지 25만 평방미터의 땅을 사들였고 최근 독일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한 땅이 이 평창 땅의 일부입니다. 그중 일부는 안하무인의 불법 개조 및 개발로 평창군청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개발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땅을 파헤치려 올라가는 중장비를 막아선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불법적인 형질 변경은 물론이고 불법으로 자행된 벌채에 대해서도
땅의 실소유주인 정의라는 조사도 하지 않고서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평창의 땅을 유린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개발 호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땅을 이들이 왜 사들였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 산악관광진흥이라는 명분을 들어 산지관리법과 토지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 제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정경련 등을 통해 산지관리법과 토지법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제기되었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 지난해 1월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에 의해 19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폐기되자 현재 20대 국회에 또다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가 말 타는 딸을 사랑한 나머지 정부를 움직여 승마장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다는 지극한 모성애를 다룬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백두대간을 잘라 경사 25도가 넘는 산꼭대기에 목장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런 비선실세들의 농단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두고 어느 한 구석 남기지 않고 꼬치에서 꽃감 빼먹듯 이권을 챙기는 데 몰두한 최순실 일가와 주변인들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 꼴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앞장선 비선실세들 앞에서 문체부는 그저 문제부였을 뿐입니다. 이렇듯 최순실의 쓰나미를 맞은 동계올림픽은 비선들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준비는 강원도민들의 염원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개최지의 요구사항은 묵살되어 왔고 경기장 건설 등 일부 사업은 문체부의 특정 인사의 농간으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올림픽 사업 개입 의혹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동계올림픽에 아른거리는 최순실 잔영을 말끔히 지워내야 합니다. 이제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은 밝히고 관련자들은 엄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김진태 의원의 재정신청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1+1으로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춘천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더해 김진태 의원의 사퇴까지 1+1 퇴진 집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김진태 의원 춘천 사무소 앞에서 1+1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1이 넘쳐나고 있으며 국민들은 마트의 1+1 제품은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완성되면 바로 퇴진시킬 수가 있지만 김진태 의원은 탄핵도 국민 소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에 대한 절차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총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진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4건의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에 의해 1건의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허위사실 내용이 비윤리적이고 반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의 기회조차도 가로막는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법에 재정 신청을 했으며 이제 이 문제는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절차는 3개월 이내 판단을 해야 하므로 최장 내년 1월 12일 안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중 허위사실에 대한 검찰의 고무줄 잣대를 보여주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19대 국회의원 시절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박영선 의원의 지역구인 그로울 지역의 모든 학교는 사실상 학급당 인원수 배정이 완료되었음에도 해당 지역구도 아닌 구로 갑 지역구의 학교 수치까지 포함해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허위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송영길 의원의 경우 전철역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나눠준 4장의 명함을 가지고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야권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은 이렇게 철저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내용과 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사유, 또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이유를 차례로 말씀드리며 전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춘천지방검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시 선거구 김진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에 있어 4건 모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 춘천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요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한강 수계기금 관련 내용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2015년 1월 한강 수계법 드디어 국회 통과, 연 300억 원 추가 확보 가능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춘천시 지역 구민들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습니다.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지역 구민에게 배포된 의정보고서에 한강수계법 2015년 1월 본회의 통과, 춘천을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한강수계법을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 44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이 지원됩니다. 라는 취지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인 2016년 4월에는 이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 공고물을 선거구 지역구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보면 1. 개정된 한강수계법에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법의 개정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한 바 있다. 3. 개정법에 근거하여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수계기금 44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이 지원되는 내용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이 수계기금 증액에 도움이 된 한강수계법 개정에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불기소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달리 한강수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통을 겪었으며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도 반대하는 등 결국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심지어 김진태 의원 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환경부 의견대로 대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여 자신이 발의한 한강수계법이 통과되었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과 달리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조차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한강수계법 일부 개정안은 한강수계법이 도입 취지나 배경하고는 사실상 안 맞으며 그럼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로서 소위원회에서 김진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보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김진태 의원이 한강수계법 개정 발의안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을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 지원 확대라고 주장한 부분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당시 환경부 차관과 환경노동위원 간의 국회 회의록 발언 내용을 요약하면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인 99년부터 친환경적 청정사업 지원에 대해 조문화시키는 것일 뿐 지역이나 대상 확대에 관련된 부분은 일절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한강수계법이 통과되어 2016년부터 44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이 지원된다거나 연 3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포하였는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는 이미 2015년 6월에 끝나 2016년에는 반영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300억 증액 등의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한강수계기금 운영계획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김진태 의원의 한강수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 교부금 문제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2016년 1월 25일 교육부 교부금 12억 확보, 근화, 남부, 봉이초, 후평중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이라는 허위사실을 지역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도내 일간지를 통해 올해 남부 초교 출입문 보수에 1억 5천만 원, 바닥 보수 예산 4억 9천7백만 원, 근화 초교, 봉의 초교 화장실 개선 사업에 3억 4천만 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며 해당 학교들은 이들 사업 시행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김 의원 측은 교육부,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사업비를 집행한 게 된 것이란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노력으로 지역 내 교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진태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춘천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직접 만나 춘천시 초등학교 시설 보수 관련 특별 교부금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고 이 예산 배정과 관련된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예산이 배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앞에서 말한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마치 본인이 관여하여 집행된 것처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으며 지역 구민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받은 정보 공개 결과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예산 확보와 집행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는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확보해온 특별 교부금이 아니며 지역 교육청의 일상적 업무에 사용되는 일반 교부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원 기준과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째, 지역 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된 자료를 근거로 각 학교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량 및 사업의 적성 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 편성 총괄 담당자가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자체 순위를 조정합니다. 이후 자체 순위 조정 내용을 각급 학교에 공개한 후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 신청 내용과 자체 순위 조정 내용을 최종 심의 단계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 지역구 김진태 의원과 사전 협의를 한 바 없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 사업임이 명백함은 물론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순위 조정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강원도 교육청 담당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집행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진태 의원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처분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전형적인 검찰의 여당 의원 감싸기 행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약 관련 수상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2016년 3월 12일 김진태 의정보고 오늘 공약 대상 수상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 공약 이행률 우수평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마치 270개 시민단체에서 피의자에 대해 공약 이행률을 우수평가하여 공약 대상을 수여한 것인 양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과 보좌관 모두 법률소비자연맹이 270여 개 단체로 구성되는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약 대상 상패 자체에 국회 의정 모니터단이라고 기재하여 모니터단과 혼동이 있을 여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김진태 의원의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처분 역시 전혀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다분히 김진태 의원의 일방적인 해명만을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공약 대상을 수상했다고 주장한 법률소비자연맹은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도 아니며 위 공약 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 단독으로 평가해서 김진태 의원에게 수여한 것일 뿐 270개 시민단체 내지는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 보도자료에는 270개 시민단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은 악의로 이를 부풀려 과대 포장하였으며 더군다나 이 공약 대상을 받은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김진태 의원처럼 270개 시민단체로부터 공약 대상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 언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역구민에게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공약 이행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의원실 자체 평가한 공약 이행률 수치를 마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받은 것처럼 2016년 3월 12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고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에게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진태 의원 보좌관이 김진태 의원에게 보고할 당시 의원실 자체 평가임을 명기하라는 실천본부의 입장을 언급한 바 없고 실천본부에 제출한 이행 공약을 52건에서 50건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실과 실천본부 간의 협의를 실천본부 의견 반영으로 볼 여지가 있고 김진태 의원에게 보고를 담당한 보좌관이 당시 그렇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김진태 의원이 마치 실천본부에서 이행평가한 자료인 것처럼 허위로 문자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진태 의원에게 면접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평가 작업을 진행하며 그들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개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명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김진태 의원이 공표한 71.4%의 공약 이행률은 김진태 의원 스스로 평가하여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제출한 수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평가와 관련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의원실 자체 평가임을 명기하라는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은 자체 평가한 공약 이행률 71.4%를 마치 신뢰성 높은 단체에서 검증받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허위의 내용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점은 선출직 공직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김진태 의원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당시 강원도 내 시민사회단체 등 객관적 위치에 있는 단체로부터 김진태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한 자릿수 평가임을 감안할 때 71.4%의 자체 평가를 공식력 있는 실천본부의 평가로 발표한 것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진태 의원이 총 4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소홀히 한 채 피의자 김진태 의원의 일방적 해명만을 수용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 건의 재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정 신청 절차를 통하여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폐해가 다소나마 시정되고 이를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은 100만이다 200만이다라는 경마중계식 숫자는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국민께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 주권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국내외에 명확히 천명하셨습니다. 지난 6주간 대한민국이 피어올린 촛불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처럼 꺼지지도 않았고 그 방향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친박이 잔수를 부리고 비박과 야권이 세력의 헤게모니를 계산할 때도 국민은 단호하고 일관되게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정작 정치권과 언론에서 상황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주체는 청와대도 여도 야도 아닌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선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겸손히 그리고 듬직하게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의민주제 하에서 권력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뿐입니다.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기에 위임과 회수의 주체도 국민입니다. 그 주권자가 헌정일에 가장 강력하게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그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그 국민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비박계가 탄핵안의 표결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야권의 협상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촛불에 대한 백기투항인 것입니다. 일부 친박 의원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당은 국민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낙엽일 뿐입니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어 놓기도 한다는 것을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그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저들의 행태를 보면 전공법과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본인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바늘구멍 같은 틈새라도 있으면 파고들려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에게도 촉구합니다. 야권은 한순간의 방심과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략과 계획이 복잡하면 상대의 획책에 말릴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옷에 흙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지저분해지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역대 새누리당을 보면 그동안 자신의 세력이 어려워질 때마다 양비론 정서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정치 혐오가 확산된 후 투표에서는 그들의 고정 지지층만으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영남에서까지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잠시의 여유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야권이 다른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 친박,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하려는 싸움의 수는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 그 틈새가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각기 처한 세력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싸움을 위임받아 해나간다면 우리의 전선은 간결하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이제 탄핵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원웨이 티켓입니다. 탄핵열차는 돌아오는 티켓이 없는 편도 티켓입니다.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 파부침주의 결기로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선명하게 담대하게 이 싸움을 승리로 완성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청와대나 검찰, 국정원, 집권당이나 야당, 정치 몇 단이라 떠버리는 그 숱한 정치인들, 아부의 끝을 보여주다 이제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일부 언론들, 이 나라를 자신들이 움직여온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국민 여러분께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거울을 들이미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많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이 늘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닥치고 탄핵입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강서구 갑 우리 지역위원장님이시고 거기서 당선되셨고요. 우리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 금태섭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